팀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 역학이라고 합니다. 역학, 다이나믹스. 약간 뭐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하다는 게 뭐랄까요, 이렇게 활동적이고 뭔가 유기적이고 소통하고, 그죠? 뭔가 정적인 것 반대가 동적이죠. 그런 의미로 뭔가 잘 돌아가고 소통이 잘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다이나믹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팀 다이나믹스, 팀 안에서 어떻게 이런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학부는 GICT 융합 모두 다 좀 프랙티컬한, 뭐라고 하죠? 실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실무적인 그런 분야이죠. 어떤 이론과 또 뭔가 이제 앉아서 스터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학생들끼리 만나서 소통하고 팀 프로젝트 하고, 그죠? 그래서 거의 많은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또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 학부의 목표는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 소통의 문화, 그리고 결국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융합적인 팀 안에서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통의 방식과 소통의 자세가 학습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의 특징 자체도 이렇게 굉장히 융합적이죠. 전공별로 꽉꽉 딱딱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1전공, 2전공 선택하고 또 팀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다른 전공 학생들끼리,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다른 학년끼리 서로 모여서 하나의 팀 안에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작게는 팀 프로젝트 안에서도 굉장히 역량들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디자인을 1전공, 2전공으로 하면 디자인 역량이 있고, 누구는 개발 역량이 있고, 누구는 팀 프로젝트 또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리딩하는 걸 잘할 수 있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게 부족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어떤 게 부족하고, 누구는 또 무엇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고 어떤 저 사람 저게 부족해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소통하기가 어렵죠. 누군가 부족한데 내가 잘하면 내가 그 역할을 하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그걸 잘하는 그런 그 사람이 잘하는 역할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역량이 다르고 또 이런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이 각각 있습니다. 특징이 다 있죠, 사람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국 어떤 다이나믹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고, 이 사회에서는 또 이것이 가장 필요한 그런 소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아이디어가 없으면 머리 아픈 일도 없고, 또 열정이 없으면 마음 상할 일도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 머리 아픈 일도 같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누군가가 또 뭐 비판적인 혹은 또 뭐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이디어가 또 무산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머리 아플 수 있죠. 그리고 또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또 그것이 팀 안에서 적절하지 않게 어떤 적정한 결론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것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충분히 논의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열정이 있지만 팀 안에서 뭔가 뭐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또 다른 걸 원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또 마음 상하기도 해요. 또 약간의 그런 비판적인 얘기도 오갈 수도 있죠. 당연하죠. 그거는 뭐 오가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랄까요, 만장일치? 너무 쉽게 만장일치 되는 건 오히려 무섭습니다. 그거 다 좋다, 다 좋다 하면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쉬운 만장일치를 경계하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 의견이 있어야 되고, 그럼 그 반대 의견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머리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갈등적인 상황으로 뭐 이렇게 싸우고 서로 힘들어하고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건전하게
서로 의사소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랑 소통할 줄 아는 법을 배우면서 배울 수 있겠죠. 그렇게 부딪히면서 배울 수 있고, 그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을 이 문구, 아이디어가 없으면 머리 아플 일도 없다, 패션이 없으면 마음 상할 일도 없다라는, 결국 다 아이디어가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여기 밑에 있는 마인드 툴스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팀 다이나믹스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어떤 팀 다이나믹스를 잘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건데요. 첫 번째,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라떼 얘기를 좀 하자면, 항상 팀을 만들면 일단은 누구 할지 리더를 뽑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리더십이 부재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교수님 팀들은 리더 팀장이 있지만, 근데 팀 프로젝트를 하면은 리더를 안 뽑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보니까 리더들한테 너무 큰 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리더십이 없으면 제대로 안 갑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리더십을 대신할 저는 다른 요소를 좀 이따 제안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리더십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리더십이 너무 강하면 이건 독재처럼 돼버려요. 그냥 너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냥 끌고 다니면 안 되겠죠. 적절하게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고, 적절하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와 합의와 또 이런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겠죠. 또 이런 블로커스, 뭔가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공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공격적인 경우는 여러분 이제 패턴을, 말하는 습관을 좀 바꾸면 좋을 건데, 그거 해서 되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을 쏘는 것 같은 그런 공격적인 표현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뭔가 적절한 매너 있는 표현, 그죠?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 안 된다고 하고, 그렇죠. 너무 비판만 적이기만 하는. 그러니까 비판에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비판을 한다든지, 부정적인 것도 어떻게 좀 잘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냥 주구장창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자체는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그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바틀렉이 되면, 블로커가 되면 곤란하겠죠.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사람, 버스 타는 사람들, 그리고 프리라이더라고 하죠. 그리고 주목받기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툭툭 던지는 이상한 표현들. 분명히 이제 아이디어를 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한다든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하면 곤란합니다. 너무 농담도 이렇게 너무 많이 해서 집중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성향이 있으면 이게 어떤 경우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부분도 어떤 때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어쩔 때는 농담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팀 분위기도 좋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이 블로커 역할을 하진 않는지, 그거는 이제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에 대한 염려, 이거는 팀 내에서라기보다 이제 일단 수업 안에서는 교수님들 평가겠죠. 또는 어떤 회사에서는 보스, 상관의 평가, 이런 것도 너무 염려하게 되면 너무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면 창의성이 나오지 않아요. 좀 도전하고 뭔가 실험적이고 또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것들을 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염려하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루틴하게 안전한 것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또 좋은 또 팀 다이나믹스를 팀 안에서 이런 또 약간 티격태격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도 평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서로 좋게만 보려고 하면 그것도 팀 다이나믹스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마음 상할 수도 있고 머리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랑 관련 없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주면 좋겠고요. 자, 좋은 팀 다이나믹스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팀의
알아야 돼요. 우리 팀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팀이 무슨 팀인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죠. 예전에 이런 것을 꼭 했어요. 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지금은 조금 더 제가 다이나믹스를 수업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는 이제 팀 다이나믹스 이런 거 가르치지 않고, 팀들을 알아서 이제 하라고 맡겼을 때,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서로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맨날 이쪽 학우님, 저쪽 학우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피상적인 관계로 팀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다 나눠서 해버리고, 그러다가 좀 마음 상하면 그냥 뭐 배째버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 봐서 그게 아니다. 팀 안의 다이나믹스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중간 시험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시험을 치진 않지만, 그때 팀 안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의 가진 특징을 적어라. 근데 못 적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고. 왜냐면 그만큼 내가 팀을 사람들을 모르는 거죠. 나는 내 역할만 하는 거고. 그런 건 굉장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회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죠. 어차피 회사에 나가서 다 팀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팀을 열심히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어떤 뭔가 게임을 한다든지, 좀 팀 안에 서로 친해지고, 또 팀원들이 어떤 성향인지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나서 팀을 활동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는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다이나믹하게 새로운 것들을,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그룹이 되어 보니까, 일단 팀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 만약에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공론화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 그 아르바이트를 또 해야 돼서 좀 그 참여가 어렵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공론화해서, 이런 경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하라는 거죠. 누군가가 갑자기 이렇게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팀 안에서. 그 갑자기 이렇게 다운이 된 거죠. 또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뭐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일들을 그냥 보고만 있고 괜찮을 거야 하지 말고, 공론화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팀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누군가를 뭐라고 하고 왜 참여하지 않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이 팀을 잘, 우리의 프로젝트, 우리의 과업, 해야 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정확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자, 누구나 팀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배리어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똘똘 뭉쳐서 세상 지상 최고예요. 막 너무 잘 뭉치고, 우리여야만 해, 뭐 이런 것들. 그게 아니라 누구나 여기 들어오고 누구나 나가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팀이 더 좋은 팀입니다. 그게 더 다이나믹한 거예요. 우리끼리만 케미를 맞춰서 우리는 정말 좋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팀에 가거나 다른 사람이 이 팀에 들어왔을 때 적응을 못하면 그거는 좋은 팀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참여하는 의견 교류는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 포커스하라는 건데요. 뭐 1대1로 누군가와 누군가만 다 의사결정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넌지시 알려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하면 같이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10명씩 계속 10명씩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의견 교류를 할 때 카톡방에 투명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그룹도 있을 수 있죠. 10명 중에 3명이 어떤 그룹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10명한테 다 또 전달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빠른 전달, 또 확장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포커스라는 말은 아무튼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 자체에 좀 더 포커스하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 항상 같이 모여라, 이거는 이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쉬운 만장일치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네. 이런 집단 사고가 되게 무서워요. 뭔가 너무 쉬운 만장일치를 하게 되면 프리라이딩도 있을 수 있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좀 꺼림칙한 게 있고,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다르게 생각해 하는 게 있으면 다른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만장일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과 만장일치라는 건 사실 없어요. 우리 스타트업 뭐 서비스를 만들 때 누구나 의견이 다르고 또 사용자들이 너무 다양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의 의견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의견만 맞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의 의견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견을 했을 때 그것도 맞고 저 사람의 의견도 또 맞을 수 있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해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볼 줄은 눈이 필요하죠. 뭐 한 가지 이게 좋다 그걸로 밀고 가자 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거기는 분명히 비판적인 사고가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요즘에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하는가? 호칭들을 많이 제거를 하고 있죠. 뭐 사장님, 뭐 과장님, 부장님. 삼성에서도 이제 회장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VIP라고 하거나 뭐 JY라고 하거나 이런 어떤 그 이니셜을 부른다든지 하면서 최대한 이런 그 어떤 호칭, 이 호칭이 가져다주는 위압감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뭐 선배님, 뭐 하구님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호칭으로 대칭하지 말고 사람의 이름을 불러라. 닉네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팀이 지금 재기계 수업을 해보면 한 두세 팀은 서로 닉네임을 불러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걸 그리고 학년이 다르고 하더라도 서로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게.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회사 경력이 있다고 해서 넌 잘 몰라 이게 아니라 수평한 관계에서 서로 내가 못하는 거를 난 3학년이지만 1학년이 또 잘할 수도 있고 서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또 그래야지 소통이 원활해야지 그것이 또 뭔가 이렇게 추진력 있게 나갈 수도 있고 업무가 명확해야 됩니다. 너 뭐 해 라는 그리고 서로 내가 뭐 해야 되고 상대방 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업무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이제 노션에서 관리하기 좋죠. 노션에서 뭔가 아이템을 쫙 만들어 놓고 그 아이템을 하나하나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체크해가는 이런 것도 이제 백로그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인터넷에 백로그 찾아보시면 뭐 어떻게 이걸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쫙 리스트를 해놓고 그게 중요도나 이런 것들을 해놓고 누가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하나 하는 것이 좀 과업을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뭔가 리스트업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 결과로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빠른 커뮤니케이션 또 별도의 피드백 세션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사용자 조사를 갔다 와서 이번 우리 사용자 조사 이번 했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었을까? 이걸 나누는 거죠. 누가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진행한 이 사용자 평가에 대해서 혹시나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또 무엇이 또 잘 됐을까? 그래서 서로 칭찬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것은 공동의 문제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팀이 안에 다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업 시간에 피어 이밸리에이션 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 한 사람이 프리라이더면 그것은 팀 전체의 문제고 팀에서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팀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평가는 팀이 받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고 잘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유, 또 비효율적인 업무를 최소화한다. 여러분 팀 프로젝트 미팅 있잖아요. 그 미팅도 1시간 이상 하지 마세요. 딱 정해놓고 우리 1시간 안에 무조건 뭘 한다. 그리고 1시간만 하세요. 1시간도 아니어도 돼요. 어떤 경우는 20분, 30분만 해도 됩니다. 그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지금부터 앉아서 얘기해볼까? 이게 아니라 우리 1시간 해보자. 그리고 그 1시간의 회의를 주관할 퍼실리테이터를 한 명 정합니다. 그 사람이 뭐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딱딱 해서 뭔가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이런 업무의 효과성,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죠. 때로는 그냥 일어서서 스탠딩 회의를 합니다. 그럼 15분도 길거든요. 서서 하는 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스탠딩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다 쪼개서 모든 사람들한테 나눈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것을 취합하는 것은, 그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것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역량이 제한이 됐다 보니까 공동으로 할 때보다 혼자 할 때는 더 그 결과물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해야 될 땐 같이 하고,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면 그 사람이 맡아서 하면 좋아요. 근데 두리뭉술하게 그냥 너 그냥 뭐 사용자 수사 해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준비하고 사용자 수사를 실제 할 때 어떤 사람은 실제 나가서 사람들 인터뷰한 역할, 누구는 기록하는 역할, 그런 데서는 나눌 수 있지만 그냥 큰 덩어리로 하나씩 다 쪼개서 나눈 다음에 나중에 취합하려고 하면 취합도 안 되고 결과물도 결코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회의 얘기했고요. 휴식 시간, 그러니까 1시간 뭐 30분 이런 식으로만 미팅을 하지, 연속으로 막 4시간짜리 미팅 이런 것들을 최소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회사들이 멘토링 역할을 하는, 예를 들어 PM 또는 뭐 에자일 매니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옆에서 효과적으로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일 자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도와주는 그런 멘토들도 있고요. 사내 벤처나 사내 동호회는 내 머리를 좀 식힐 수 있는, 좀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내 머리를 식히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또 창의성이 나오죠. 그래서 회사들, 최근 기업들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결국 졸업해서 이런 회사로 갈 텐데, 그러면 이미 경쟁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미리 이런 그 에자일한 문화와 또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회사에서 나중에 인터뷰나 할 때도 굉장히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자일이라는 조직에서 또 특징이 있습니다. 팀이 자주 바뀔 수 있어요. 며칠 있으면 그냥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랑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전제 조건입니다. 이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잘 맞는 사람만 일을 한다. 이건 굉장히 딱딱한 거죠. 나는 누구와도 일할 수 있어 라는 것이 더 성숙하고 그게 더 이제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팀이 너무 단단해지면 사람을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팀을 느슨하게 유지를 합니다. 요즘에 단합대회나 회식이 없어요. 우리가 최고야, 우리는 이겨야 돼, 이런 게 없이 누구나 바뀔 수 있고 누구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런 일 하다가 저런 일로 바뀔 수 있고. 애초에 팀의 개념이 없기도 합니다. 그냥 아메바 조직처럼, 이런 걸 아메바 조직이라고 해요. 이제 아메바라는 단세포 동물인가 다세포 동물인가, 그 동물이라고 해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굉장히 그 작은 곤충도 아니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붙었다 흩어졌다 하나 봐요. 그런 것처럼 임시 조직처럼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그런 것을 아메바 조직이라고 하고요. 그런 조직은 애초부터 어떤 리더, 팀장과 리더가 끌고 간다기보다 전문 관리자가 이끌어요. 아까 제가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리더십이 너무 강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꼭 리더십이 리더가 있어야만 리더십이 있는 건 아닙니다. 리더십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고, 또 요즘엔 전문 관리자가 리더십의 역할을 하죠. 팀장, 부팀장은 보통 연차가 지나면 자동으로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뭘 잘해서 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회사에 남아 있으면 당연히 그 좀 잘하지 않겠냐 해서 팀장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직급이 이제 과거의 방식이에요. 근데 요즘 방식은 전문 관리자가 뭐 이 팀에도 갔다가 저 팀에도 갔다가 이게 돌아가면서 굉장히 팀이 이렇게도 구성이 되고 저렇게도 구성이 될 때 그 전문 관리자 역할을 누군가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팀 단위가 아니라 직무 단위로 일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디자인 팀, 무슨 팀 이렇게, 뭐 마케팅 팀 이렇게, 기획 팀, 팀으로 나눴어요. 개발 팀. 근데 그 팀 단위로 일하는 것은 조금 애자일한 조직의 모습은 아니고요. 요즘의 애자일한 조직의 모습은 한 팀 안에 기획자, 디자이너, 뭐 UX, 그다음에 개발, 마케팅, 뭐 대여섯 명, 7명이 한 팀이 돼요. 그 안에서 어떤 역할들이 있고 그 안에서 각자가 맡은 직무와 태스크가 있어요. 그거를 하는 것이 이 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팀은 그
디자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앱을 만드는, 그럼 앱은 처음부터 개발부터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 마케팅, 배포 전부 다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잖아요. 앱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코딩만 하는 게 개발이 아니라는 거죠. 기획부터 디자인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하나의 앱을 개발할 때 디자인팀에서 디자인해서 기획팀에서 기획해서 디자인팀에 넘기고 디자인팀에서 디자인해서 개발팀에 넘기고 하는 그런 워터풀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다이나믹한 팀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서로가 뭘 하는지 알고 또 뭐가 필요한지 알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하나의 스타트업처럼 활동할 수가 있어요. 큰 조직에서도.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 그렇게 사내에서 애자일 조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팀 단위가 아니라 역할, 직무 단위로. 그럼 팀이 없으니까 팀장이 없겠네요. 그죠?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프로덕트 매니저, 이런 PM이라고 하는데요. PO라고도 하죠. 프로덕트 오너. PM, PO가 결국 어떤 특정한 앱, 특정한 서비스와 같은 그런 프로덕트 자체를 이렇게 관리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관리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덕트 매니저, 애자일 매니저 등등.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그 하나하나의 매니저의 역할을 여러분이 맡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팀 안에서의 경쟁이 없고요. 팀 안에서도 경쟁이 필요 없어요. 그냥 수평적이고 조금 더 먼저 들어온 사람이 뭐 선배 노릇하고 이런 거는 옛날 얘기죠. 지금은 이렇게 수평하게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저 애자일하게 우리가 이 아이템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팀 안에서 공동으로 실패를 끌어안을 줄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의 잘못도 팀 전체의 책임인 것처럼 그게 되게 중요한 뭐가 되겠습니다. 뭐랄까요, 소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 자, 우리 제기계에서는 이런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 제품의 어떤 기획 개발 전반의 방향을 관리하고요. 애자일 매니저는 진행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죠. 지금 누군가가 예전에 그랬어요.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캐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캐드를 1시간 동안 했는데 전혀 쓰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친구는 1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피그마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스케치를 해서 뭔가 좀 이렇게 갈 방향을 정하면서 좀 더 정말 확정이 됐을 때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을 때 피그마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누군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그마 5시간 동안 해왔어요. 정말 잘 만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 학생이 만들어 온 피그마는 그냥 무용지물인 거예요. 왜냐면 컨셉이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컨셉도 안 만들어졌는데 뭔가 더 구체적인 걸 하고 있고, 이건 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입니다. 애자일 매니저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애자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의사결정할 수 있을까? 뭔가 설문을 만들더라도 설문조사를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5시간 동안 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죠. 4시간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1시간 동안 하는 게 우리가 일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애자일 매니저는 이런 진행 방법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애자일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고요. 퍼실리테이터는 뭔가 효율적인 미팅에서 조금 이 퍼실리테이팅 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냥 어떤 미팅을 주관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이 프로젝트 전체적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로덕트 매니저 PM이 퍼실리테이팅 역할을 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굳이 나눠보는 거예요. PM은 PM 역할을 하고 퍼실리테이터는 미팅을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말해보세요 이런 것도 중요해요. 왜 말하는 사람만 말하니까 말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도 이렇게 제시하라고 하는 그런 퍼실리테이팅 역할. 그리고 팀 다이나믹스 매니저, 분위기 관리나 어떤 사적인 조절 같은 것들, 갈등 관리, 어떤 식사 이런 것들을 하는 엄마 같은 역할도 필요합니다.
근데 또 엄마라고 하니까 다 품어줘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아빠 같은 역할도 필요합니다. 뭐 잘 안 되면 되게 뭔가 너 지금 이거 문제야라고 얘기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이나믹스를 위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다이나믹 하려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군가는 자료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노션에 이런 것들은 좀 약간 MBTI의 J 성격, TJ 성격이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일명이라든지 어떤 노션에 어떤 뭐 좀 이렇게 기록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맡아주면 돼요. 컨택 포인트가 되는 사람들, 외부와 소통하고 하나 할 때 내가 이제 뭐 전화 돌리고 뭐 이메일 쓰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하면 그 사람이 컨택 포인트가 돼서 계속 누군가랑 소통할 때는 이 사람이 그걸 나서서 하는 거죠. 사용자 조사하거나 현지의 누군가를 만난다고 했을 때 이 컨택 포인트가 어떤 의견을 취합해서 대신 소통한다든지 그런 어떤 역할. MVP 매니저 어떤 그 프로토타입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발전할 때 과거에 어땠는데 뭐 어떤 걸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요구 명세서라는 걸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요. 요구 명세서에 필요한 것이 빠지지 않게 다 프로토타입에 반영이 됐는가. 이런 역할들. 이게 다 매니저의 역할들이거든요. 이것을 사실 베테랑 매니저는 이걸 다 혼자서 할 수 있겠죠. 뭐 나이가 한 50대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다 할 역량은 안 되고 나누자는 거예요. 나눠서 해보고 다 중요합니다. 누구 하나 리더가 한 명이 리더가 아니라 다 리더예요. 매니저가 되면 다 뭔가를 매니지 해야 되고요. 결국 또 여러분들 다 매니저가 될 거예요. 평생 신입사원으로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 관리직으로 가서 일을 큰 눈으로 일을 보고 뭔가 사람들이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적시적소에 알맞은 의사결정을 내려주고 사람들을 배치하고 또 뭐 디자인이 좀 빵꾸가 나면 사람들 보고 같이 우리 디자인 도와줍시다 이런 것들을 매니지하는 거 관리하는 관리자 결국 그런 직급이 이제 매니저가 될 거 아니에요. 그 팀장 부장 이런 이름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덕트 매니저 PM이 되거나 여하튼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있다 보면 뭐 개발자도 평생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개발하는 부서를 또 관리하는 그런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여하튼 여러 모습의 매니저가 있는데 매니저들은 지금 여기 나온 7가지 이 내용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혼자 하기에 너무 부담되면 팀으로 이런 매니저 역할을 하는 팀도 있습니다. 운영팀 이렇게 큰 회사들은 매니징 팀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또 작은 팀 안에서는 한두 사람이 어떤 매니저 역할을 같이 맡아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전부 다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두 가지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니저가 결국 엔터프르너고요. 그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지만 또 매니저를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또 리더십이 있어야지만 또 매니저를 할 수 있고 근데 이 매니저의 리더십은 어떤 강압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품을 줄 알고 분위기도 관리하고 또 뭔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챙겨주는 역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이번 수업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자, 팀 다이나믹스의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 자체가 아니라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할 일은 함께 하고 나눠서 할 일은 나눠서 하시고요. 또 다른 사람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일만 챙기지 말라는 거죠. 분업을 잘 하는 게 아니라 다이나믹스를 잘 챙기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결과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입니다. 또 퍼실리테이터는 최대한 이 수평적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무겁고 진지한 이런 것보다 밝고 가볍게 가려고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학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역할을 정하셔야 돼요. 나는 뭐 PM의 역할을 하겠다. 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겠다. 나는 전화 돌리고 뭐 이런 거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컨택 포인트 역할을 하겠다. 나는 뭐 나중에 MVP를 만들 때 그것을 관리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초반엔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뭐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매니저의 역할도 있으면서 또 각자 할 일은 또
뭐 이렇게 같이 할 땐 같이 하고 나눠서 할 때 나눠서 해야 돼요. 매니저는 어떤 역할인 거지 과업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나는 그냥 매니징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도 사용자 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프로토타입 만들 때 참여합니다. 그러면서도 PM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은 일대로 같이 할 땐 같이 또 흩어져서 할 땐 흩어져서 하는 그 일은 일대로 진행을 하고 매니지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거고요. 각자 매니저를 정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 두세 개의 매니저링 할 수도 있습니다. 팀원의 수가 작으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고, 그리고 에세이 과제 중에 팀에 대한 에세이 과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좀 또 나중에 작성을 하면서 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충분히 한번 공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